우리가 메디케어 카드를 소유하게 되면은 주위에 있는 편리한 병원들을 방문하셔서 진료와 검진을 받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. 2부로 돌아와서 2부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. 이 방송은 1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연속이기 때문에 1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부를 시청하시고 2부를 들으시면 더 많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수고스럽고 번거롭지만 1부도 시간이 되시면 시청하시고 또 2부도 시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1부에서 미처 말씀 못 드린 5-year rules 그리고 estate recovery 그 규정에 대해서 이 방송 말미에 조금 엑스트라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리인이 걸려 있다고 해서 조건 없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돌아가셨거나 어떤 이유로 메디케이드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 재산을 리커버리 그러니까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한 부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이 그 메디케이드를 받으시고 큰 롱텀 케어 혜택을 받으셨거나 어떤 중병으로 인해서 많은 그 병원 뭐 수술비라든가 장기 입원이라든가 해서 많은 비용이 생긴 분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그냥 간단하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재산이라도 지킬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될 일이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. 이게 재산 회수라는 것이 뭐 그렇게 간단하게 법은 이러니까 이렇다 한다는 것보다도 항상 또 그러한 어떠한 법 적용에는 예의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떠한 특수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조금이라도 그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전문인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2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그 QMB 베네핏이라든가 이것을 신청할 때에는 내가 뭐 본인이 영어 조금 한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쉽게 가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는 아주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그걸 정말 그 잘하는 뭐 소셜워커나 전문가 또 메디케어 본부에 항상 상담을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특히 우리 한국 우리 동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머리를 많이 굴리죠. 저는 뭐 그거를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요령, 즉 좋은 말로 말하면 너무나 많은 요령을 핍니다. 그리고 또 그냥 그 요령을 찾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쁜 말로는 어떻게 보면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을 조금 이렇게 속이고 내가 이런 혜택 좀 받아서 내가 좀 사용하면 안 될까 하는 이제 그러한 요령들을 핍니다. 근데 이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아요. 절대 그건 금물입니다. 절대 요령 필 생각하지 마세요. 그리고 만약에 그 요령을 폈다가 이런 모든 것이 나중에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로 인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소위 말해서 발각이 됐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징벌은 굉장히 큽니다. 한국하고는 또 달라요. 그동안에 어쨌든 그 당사자로 인해서 모든
지불됐든 뭐 손해가 났든 모든 금액은 100% 보상해야 되고 거기에다 뭐 페널티에다가 이자에다가 어떤 형사적인 처벌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도 있고 뭐 인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이 볼 때 재산이 있어요, 저 사람이.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야, 나는 메디케이드 받아.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QMB를 받아. 나는 뭐 병원에 가든 내가 정말 수술을 받든 뭐 롱텀 케어를 갈 정도면은 이제 뭐 대화를 못 하겠죠. 그러나 하여튼 그 전에 모든 것을 본인이 자랑을 해요. 그렇지만 나는 돈 한 푼도 안 내. 다 내가 메디케이드로 다 뭐 보상받고 다 나라에서 다 지불해줘. 이거를 자랑하듯이 떠듭니다.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왜 본인 자신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에 미달된다는 건 알고 있죠. 그런데 서류상으로 뭐 세금 보고를 한 그 금액이라든가 모든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세금 보고한 모든 세금 금액은 다 조건에 다 맞아요. 맞으니까 한다 이거예요. 예? 서류는 다 맞으니까. 근데 나중에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고 똥똥거리고 사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받아? 이래서 많은 이 세상의 부정적인 일은 본인들이 그렇게 참 떠벌리고 떠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팁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사람들 아니 서로 안다고 하더라도 어떨 땐 사이가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또 틀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또. 그래서 어떨면 제3자가 이제 고발해서 뭐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뭐 국세청이나 주정부나 어떤 페더럴 정부에 또 알려줘 가지고 정보를 알려줘서 또 거기서 또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은 또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또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고 그러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도 그냥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오바마 케어에서 신고하고 이제 가입할 때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하잖아요. 페퍼 그 애플리케이션이 없습니다. 온라인으로 거의 다 해야 돼요.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모든 조건대로 다 가입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차피 하여튼 내가 거기에 그 기입한 모든 기재한 모든 내용대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어차피 온라인 컴퓨터에서 결정이 나옵니다 바로. 그러면은 모든 조건에 봐서 너는 모든 조건에 그 메디케이드에 들어가는 모든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르메릭으로 뭐 메디케이드 하고 나와요. 그냥 온라인에서 떠요 바로.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메디케어 본부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해라 뭐 카드라든가 무슨 어떤 서류 같은 거 이제 보내줍니다. 오바마 케어에서 그 예를 들어서 기재를 양심껏 예를 들어 안 한 사람들이 있겠죠. 그러다 보면 나중에 메디케이드로 가서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는 좋다고 하겠죠. 근데 뭐 같은 주위에 친구나 주위에 무슨 네이버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제3자들은 그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재산의 가치라든가 어느 정도의 그 부를 쌓고 있다는 거는 대충들 알잖아요. 서로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보면은 내 손님은 아니었어요. 내 손님은 아니었는데 내 손님의 그 근처에 사는 한국 분이더라고. 그 이제 그 내 손님이 저한테 이제 말을 해준 건데 그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한 3년인가 뭐 오바마 케어 어떻게 해서 뭐 메디케이드 잘 받고 지나오다가 한 3년 만에 아마 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그 사람이 말썽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
주정부 건강국에서 이제 헬스 케어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어차피 그 사람은 문제가 돼서 그동안에 받았던 메디케어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보험료 혜택 다 물어내고, 하여튼 물어냈다는 것까지만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. 무슨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는 내가 내 손님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, 그 모든 뭐 규정상 뭐 우리도 이제 뭐 그런 보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자기 손님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듣잖아요. 그러면은 어쨌든 보상은 물론이지만 어쨌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베네핏은 우리가 말하면 뭐 공짜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. 프리 공짜라고 그러는데 공짜 아니죠.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는 것 뿐이지, 이거는 주정부가 됐든 누가 제3자가 페이를 하잖아요. 돈을 내잖아요. 공짜라는 얘기는 뭐냐면, 내가 뭐 예를 들어 롱텀 케어 갔다. 근데 주정부도 돈 낸 적 없고 나도 돈 낸 적도 없어요. 그 롱텀 케어하는 회사가 자선 사업하는, 만약에 예를 들어 회사라 그냥 자기네가 자기네 돈으로 다 했다 이거예요. 그러면 그건 공짜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. 프리라는 말은. 근데 메디케이드는 프리가 아니에요. 저는 그래서 손님들이 프리라고 말을 하면 전 뭐라 그럽니다. 그 프리가 아니라 당신 주머니에서 안 나갔지만 누군가 주정부가 됐든 페더럴 가버먼트가 됐든 뭐 제3자에 의해서 이미 그거는 페이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.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간접적으로 말할 때 국민의 세금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를 받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진짜 진실로 막 어렵고 가난하고 정말 인감도 없고 병들은 사람은 받아야죠. 그건 나라가 책임지고 고쳐줘야 됩니다. 근데 뭔가 요령을 펴서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그저 어떻게 서류상으로 뭔가 요령을 펴서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소위 쉬운 말로 발각이 되면은 커다란 그런 어떤 법적 책임, 아까 그 미국 변호사 얘기로는 그것 때문에 가족이 다 망가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QMB 프로그램을 말을 하면서도 제가 뭐냐면 시니어 메디케어를 가진 사람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, 결국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힘들 게 없죠. 모든 게 진짜 가난하고 진짜 몸이 아프고 정말 아무것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뭐가 힘들어요. 다 맞는데 그 사람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죠. 근데 재산도 있고 모든 인컴도 어느 정도 있어. 근데 곁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야. 근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되고 나면은 몇 년간의 기쁨이 나중에는 거의 정말 악몽으로 변하잖아요.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내가 이 에이전트나 이 브로커 일을 한 28년? 이제 거의 뭐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. 근데 저의 그 철학은 뭐냐면, 절대로 나는 뭐 보험을 내가 소개를 하든 내가 부동산을 소개를 하든, 사실 저는 99% 저의 클라이언트, 즉 저의 손님,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여태 해왔다고 자부합니다. 왜? 저는 애프터 서비스 싫어해요. 그러니까 뭔가 일을 그 처음이나 중간에 잘못돼서 나중에 또 손님한테 컴플레인 듣고 이러는 거 저는 아주 싫습니다. 그러니까는 첫 번부터 아예 장점, 단점, 규칙, 그거를 거의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것까지 말하고 건까지 올라가면 혹시 계약이 안 되지 않을까? 또 혹시 손님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먹을 수 있겠죠. 또 그런 분도 있고,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시든 뭐 어떤 뭐 메디케어뿐만 아니라 어떤 뭐 전문 자식들이 있거나 또 아직까지 메디케어 안 되신 분들은 또 건강보험을 들으셔야 된다든가,
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부동산을 또 앞으로 또 처분을 한다든 또는 또 구입을 하신다든 사실 에이전트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저 사람이 손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배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. 저는 그건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내가 파이낸셜 분야에서 건 하여튼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에요. 좋은 에이전트를 잘 선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예, 언제든지. 그러니까는 많은 장단점을 다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하면은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.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질문할 내용을 다 메모하고 적어서 그 질문을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. 그럼 그 질문에 얼마나 많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답변을 해주느냐. 예,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에이전트나 이런 브로커들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파악할 수 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. 그러나 간혹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를 예, 모든 일 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거나 가입한다거나 어떤 어쨌든 모든 어떤 거래가 있을 때에는 예, 신중을 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제가 이 QMB 프로그램을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. 시니어 메디케이드는. 그러나 이 시니어 메디케이드는 시니어가 아닌 이 주니어들,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바마 건강보험을 통해서 받는 메디케이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엄하다는 것. 그리고 또 신청해서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싱이 그렇게 이지하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많은 이렇게 서치를 통해서 예, 경험 있는 사람 또 전문적인 사람들을 좀 찾으셔서 이게 영어 몇 마디 한다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것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예, 그런 거를 분명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. 뭐 말씀드릴 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거 지금 뭐 너무 긴 시간에 이렇게 끌 수도 없고 또 어느 정도 이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또 제가 계속 이 정보는 이제 제공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 다음에는 이제 아마 또 이 생명보험의 중요성.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을 들 때에 잘못 드시는 분이 많아요. 잘못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그 맥을 제가 짚는 이제 그런 방송을 또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2부 초미에 인사 말씀에서 전해드렸듯이 우리가 롱텀 케어나 어떤 그 메디케이드 혜택을 장기적으로 받다가 그 어떤 메디케이드에 받다가 또 본인이 당사자가 이제 돌아가셨던 어떤 이유로 메디케이드가 상실되었을 때 그 일어나는 그 상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 이제 재산이 그 에스테이트가 리커버리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또 리인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만에 하나 이제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은 당황하게 됩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설치를 해 보니까 어떤 그 예외 조항도 있고 또 어떤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간단한 저는 항상 이걸 자세하게 장황하게 어떤 규정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게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가도 다 전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면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간단하게 요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본인 당사자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당사자가 부부라시면 이제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는 미망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게 뭐 부인이 됐든가
남편이 됐든가. 그래서 만약에 미망인이 있을 경우에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집행이 하기가 좀 힘든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자녀가 이렇게 불구 자녀가 그러니까 디서빌리티 자녀를 같이 살고 있다면은 또 그것도 유예의 대상이 되고, 그 다음에 성인 자녀라고 하더라도 몇 년간 같이 계속 살고 있고 또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것 또한 뭐 그렇게 집행하기에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된다 안 된다 하고 저는 명확하게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, 어쨌든 바로 내 재산이 정부에 넘어가거나 쉽게 회수당하지는 않는다는 이러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에스테이 리커버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들과 이제 상의해 보시고 또 아까운 재산이니까 그렇게 또 쉽게 또 상실할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돌아가셔서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물론 이제 어떤 그 집행 절차라든가 무슨 어떤 조치가 내려지겠죠. 그런데 그게 이제 사망하게 되면 어차피 그 본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리인이 걸려 있으니까 이제 그 정부의 회수를 당하든가 그 어떠한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. 근데 그것이 마냥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보통적으로 1년이라고 합니다. 1년 안에 그런 어떤 뭐 상황이 돼서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회수가 또 되지 않고 어떤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 안에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문제예요. 반드시 재산이 관련된 거니까 그 재산이 무슨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. 적어도 몇십만 불 이상인데 그래서 그 몇십만 불의 재산이 뭐 어떻게 간단한 이유로 뭐 뺏기고 뭐 지키고 그러한 문제는 아니니까 어찌하여튼 또 이렇게 우리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또 그런 어떤 규정도 있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2부 말미에 이 설명을 엑스트라로 해드리고 또 나중에 또 어떤 더 자세한 소식을 또 제가 알게 된다면은 뭐 다른 어떤 문제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자주 인포메이션을 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한 40%밖에 전해드리지 못했어요. 그러나 제가 수시로 이제 자막으로도 좀 넣어드릴 거고 또 빠진 거는 중간중간 다른 방송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좀 계속 저희 방송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이런 많은 시니어들에게 알려서 구독자 한 1000명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. 뭐 굳이 유튜브가 마지막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친숙해지고 그래서 가까워지기를 절 바랍니다. 그리고 남은 인생의 제 소원은 뭐냐면 아마 제 그 썸네일을 보시면은 그 이렇게 왼쪽 위에 거기 100분의 1 무브먼트 ORG라고 하는 아마 사인이 붙어 있을 겁니다.
예, 근데 그 사인은 아마 제가 그 사인의 의미를 또 방송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마 보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100분의 1 그 무브먼트 ORG라고 하는 그 뜻은 제가 이 시니어들이 여태까지 시니어가 되면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시니어를 대접한다고 하는 게 많았겠죠. 예, 근데 이제는 시니어들이 지금 70, 뭐 80도 이제는 일할 수 있고 또 뭐 70이라고 그래도 젊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. 근데 기회가 없고 또 습성에 젖어서 아,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 이제 모든 거 이제 귀찮지 하면서 이제 어떨 때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행동에 좀 그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태까지 시니어들은 대접받는 시니어인데 저는 앞으로는 대접하는 그래서 또 뭐 젊은 사람들한테든 어떤 뭐 시니어들한테든 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조금 돕고 또 조금 서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보고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떤 제 인감이 생길 경우에 저는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. 내가 100불을 번다고 하면은 일부를 남을 위해서 좀 쓰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지금 제가 단독으로 지금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저를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그 위에 100분의 1 무브먼트 ORG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인을 집어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많은 정보로 우리 시니어들을 돕고자 합니다. 저 힘들어요. 사실 이거 설치하고 뭐 어떨 때는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저 의사가 몇 명이고 뭐 의사한테 자주 어포인트먼트 때문에 가고 병원에도 자주 갑니다. 그런데 그럴수록 자꾸 거기에 가지고 있는 건강에 휘말리면은 저 아무것도 못해요. 점점 맥만 빠집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저의 건강과 소위 쉬운 말로 지금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뭐 아주 젊은 애들 말로는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남은 여생 선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기쁘다면은 저는 그게 행복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이 방송을 하면서 QMB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은 제대로 못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러한 단점도 있다는 것, 단점이 아니라 이러한 규칙이 있다는 것, 이러한 규칙이 있다는 것도 아시라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.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제 부탁합니다. 서브스크라이브 안 하신 분은 한번 클릭해 주세요. 한 번만 하면 돼요. 그거는 영원히. 두 번 하면 또 캔슬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방송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. 그 엄지손가락 그건 하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립니다. 저의 그 인사말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. 제가 구독자의 증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좀 더 좋은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저에게 좀 심어주시고 제가 또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방송 촬영하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좀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.